예, 안녕하십니까. 유수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두이노를 처음 학습했는데 잘 연습하고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두이노 스케치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네, 그리고 시리얼 모니터, 그러니까 시리얼 통신이었죠. 그러니까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실행된 결과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브링크라는 걸 써가지고 LED 깜빡이는 것도 했나 안 했나? 예, 어쨌든 오늘 그 내용은 또 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단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시리얼 통신을 통해 가지고 결과값이 출력되는 거, 또 그 결과값을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 정말 시리얼 플로터라는 거 기억하죠? 예, 그런 걸 연습했었습니다. 이제 스케치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걸로 판단이 되니까 이제 아두이노 보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아웃풋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디지털이란 말이 나왔다는 소리는 나중에 아날로그도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또 아웃풋이란 말이 나왔다는 것은 나중에 인풋에 대해서도 학습을 한다는 걸로 받아들여 주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디지털 아웃풋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제일 먼저 전자소자 중에 LED라는 소자를 이용해서 동작하는 부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D가 뭐지? 예, 봅시다. 예, 오늘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하드웨어를 접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정보를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전기전자의 기초에서 전기가 뭔지, 전류가 뭔지, 전압이 뭔지, 또 저항이 뭔지 이런 용어를 내가 실습을 하면서 계속 사용을 할 텐데 이거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형식적이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실습하는 부품이 LED라는 부품인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부품입니다. 많이 보기는 했지만 실제 써본 적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기전자 쪽 친구들 빼고. 그렇죠. 그래서 LED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LED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아두이노 스케치 툴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LED는 간단히 생각하면 이런 전구거든요. 전구에 불을 켰다 껐다 하는 건데 굉장히 작은 부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디지털 소자라고 하기가 소자는 디지털 소자는 아닙니다. 예, 디지털 소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보통 디지털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겁니다. 좀 이상한가? 예, 또 오늘도 말이 꼬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엿보이죠. 예,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기가 무엇인지 전기 기초 전기가 뭐냐? 그럼 솔직히 전기가 뭔지 설명하기는 참 힘들지만 그렇지만 다들 사용하고 있고요. 그의 위험 또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도 대충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질 안에 있는 자유전자나 이온들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를 전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유전자나 이온들의 움직이면서 발생되는 에너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깊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전기는 전자의 흐름에 따라서 자유전자나 이온의 흐름에 따라서 직류와 교류로 구분을 합니다. 이 차이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늘 이런 수업할 때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 예, 직류는 전압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히 유지되는 전류의 형태를 말한다. 즉 전기가 한쪽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로 흐르는 그런 전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전기가 한쪽 방향으로 균일하지 않은 속도로 흐르기도 하나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게 교류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는 교류 전기를 쓰거든요. 이 교류는 직류는 시간에 따라 전압의 크기와 방향이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전압의 크기하고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직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균일한 전압과 세기, 방향을 한쪽 방향으로 동일한 크기로 흘러주는데 교류 전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졌다, 작아졌다, 세졌다, 작았다 이렇게 극성이 자꾸 변하게 됩니다. 이해 안 됩니다. 나도 설명하면서도 여러분이 이해가 착 되기를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극성이 있다는 거, 한쪽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
그 세기가 변한다는 거, 변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사용된 전류는 교류 전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류 전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압 크기가 바뀌고 또 극성도 변합니다. 그럼 이게 더 불안하고 사용하기 나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을 하고 있겠죠.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 크게 깊게 들어오려고 하지 맙시다. 있다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사용하는 아두이노 보드는 직류를 사용한다는 거. 직류의 크기는 늘 일정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직류 전기가 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직류는 전압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게 유지된 전류의 형태를, 전류는 전기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전압은 흐르는 세기, 얼마나 빨리 센 힘으로 밀어내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전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직류 전기를 공급하는 매체, 또 직류 전원이라고 이야기하죠. 건전지는 공급된 전기의 힘, 즉 전압이라고 하며 전압이 늘 균일합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직류 전압이라고 하죠. 건전지가 공급하는 전기의 힘을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 전압, 보통 볼트 V라고 표시되는 거, 이게 일정하다는 거고요. 흐르는 양은 또 암페어 A라고 보통 표시하는데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직류 전기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전력의 질이 우수합니다. 동일한 크기로 공급이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또 그거에 대비해서 어떤 회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분포가 일정하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전기를 충전할 수도 있고 쌓아놓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있는 핸드폰의 그 보조 배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모아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휴대용 배터리처럼 작은 배터리를 만들어서 전기를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전압을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담아놓으면 충전해 놓으면 그 변경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류 전기는 200V에서 50V 낮춰 여러 단계로 필요에 따라 조정도 하고 전송을 하는데 편한데 이 직류 전기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단상,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서 속도 조정 등의 전류 전압이나 전류 제어로 많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 아니구나. 속도, 흐르는 전류의 속도는 전압이나 전류를 제어하는 걸로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저도 베이스가, 백그라운드가 이 전기나 전자 쪽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쪽은 약합니다. 여러분, 그럼 고려해서 들어주기 바랍니다. 바꾸면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양까지만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직류 전기, 일반적인 전자기기들은 직류 전기를 사용하고 이런 장점, 전압이 균일하고 전류의 질이 우수하고 흐르는 전류의 분포가 일정하기 때문에 전기를 충전할 수도 있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대신 전압 변경이 어렵고 이런저런 이유로 단점도 있다는 것만 알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쓰는 가전기기는 모두 직류를 사용한다. 요것만 알아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교류는 직류는 시간에 따라 전압의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한 형태의 전기를 말하는데 교류는 아니죠. 우리가 가장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기는 교류고요. 교류 전기는 단상 220V 60Hz라고 아마 규격이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 60Hz라고 하는 거는 전류의 방향이 일초에 60번 바뀐다는 뜻에서 사이클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즉 교류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면서 전압의 크기와 방향이 변합니다. 사인파 교류는 1회 변화에 따라 1회 변화를 나타내는 파형을 얘기하는데 한 사이클이라고 하고 1초의 그 사이클이 반복된다. 이렇게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교류 전기 일반 가전기긴 하는데 1초에 60번씩 극성이 바뀐대. 나도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극성이 바뀌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장점은 변압기를 이용해서 원하는 전압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초고 전압으로 전압을 높여 장거리 송신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전공에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맙시다. 단점은 교류 전기는 저장하기 어렵고 직립에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최근에 심야 전력 확인, 최근 아니고요. 심야 전력 확인이라든지 아니면 전력 저장소라는 사업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이나 산간 지역에 가면 심야 전력 많이 사용들 하거든요. 밤에 전기료가 쌀 때, 즉 교류로 발생된 전기를 저장할 수 없다 보니까 어차피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전기를 쓰면 더 싸게 해준다는 거죠. 전력 수요가 적은 밤에는 전기를 싸게 공급해주고, 그때 보일러나 온실이나 이런 데 온도를 높이거나 보일러 물을 데우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낮에 그거 한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해진다는 거죠. 난 본 적이 있었고 그런 거고요. 또한 유도 작용에서 잡음이나 무선 통신 설비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교류 전기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도 있죠. 극성에 그거 바뀐다는 소리는 극성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가전기기들 콘센트에 꽂을 때 극성을 맞춰서 꼽지는 않죠. 계속 바뀌니까 어떻게 꼽자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용하는데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는데 여기는 적지 않고 있네요. 인터넷에서 긁어서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이라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기는 교류와 직류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기는 교류, 극성이 있고, 그러니까 1초에 60번씩 극성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극성을 고려하지 않고 콘센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기기들은 일반적인 전자기기, 회로나 기기들은 다 직류를 사용한다는 거. 그러면 집에서 콘센트 220을 꽂았는데, 그럼 우리가 쓰는 TV, 냉장고들이 다 그럼 직류인데 왜 220V를 꼽지? 그 속에는 그 교류 전기를 직류로 바꾸어주는 파워 서플라이 또는 조그만 기계 같으면 아답터라는 기계가 있죠. 이게 교류를 직류로 바꾸어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충전할 때도 보면 별도로 충전기라고 하는 그런 거 있는데 그걸 갖고 다니죠. 아이고 여기 있다. 이런 거 얘기합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이런 거 갖고 다니죠. 근데 이게 이거는 노트북용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충전기 이렇게 편하게 이해하는데 실제로는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그 충전기가 아니라 아답터죠. 교류 전기를 받아서 핸드폰이 요구하는 그런 전류, 직류 전기로 바꿔서 전압도 맞춰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배웠으면 나중에 나 충전하려고 그랬는데 아답터 어디 갔어? 핸드폰용 아답터 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충전을 하는 건 아니죠. 충전하는 회로는 핸드폰 안에 들어있죠. 괜히 또 잘난 척.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직류와 교류, 전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더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있다는 거 아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또 여기서 자주 사용될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게 뭔가는 의문을 여러분한테 돋구게 했다고 그러면 그걸로 성공한 걸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전류는 전기가 흐르는 양, 얘는 흐르는 힘, 이거는 전기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걸 전류 전압 저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류 전압 저항. 즉 전류는 저기 흐르는 거죠. 즉 전기, 즉 전하가 흐르는 걸 전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세기로 흐르느냐가 전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못 흐르게 하는 힘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우리가 쓸 때 220V, 110V 이렇게 하죠. 어느 정도 세기로 전기가 공급이 되는지 5V, 9V, 12V 이런 거 할 때도 볼트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전류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걸 단위는 암페어, A라고 표시가 됩니다. 보통 가전기기에 보면 몇 볼트, 몇 암페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저항은 전기를 못 흐르게 하는 힘이기 때문에 가전기기에 이런 게 표시되는 게 아니라 어떤 회로를 구성할 때 부품을 보호하려고 쓰는 그것도 조금 다른 부품인데 그걸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보통 그 저항값들이 표시가 됩니다. 내가 어떤 기기에는 몇 볼트, 몇 암페어로 사용을 한다. 그런데 내가 공급되는 전기가 12V인데 이 부품 5V로 동작을 해. 그러면 12V를 5V로 낮추어줘야 되거든요. 한 전자기기에 상당히 부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부품들이 다 다른 전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공급된 전기도 다 따로따로 공급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전기가 공급이 되면 동일한 전압의 전기가 공급이 되면 직류죠. 그럼 저항을 따라서 부품이 필요한 전압으로 변경시켜 줍니다. 그때 그 전압을 변경시켜주는 부품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모든 전자 소자들은 다 다른 전압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공급되는 전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는 부품이 저항. 그런데 우리는 아두이노 지금 실습을 하면서 가능하면 저항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두이노에서 공급되는 전압이 비교적 높은 전압도 아니고 우리가 또 사용되는 이 구성한 회로가 오랫동안 동작시킬 게 아니기 때문에 부품이 쉽게 망가지진 않습니다. 이 저항이라는 거는
부품이 원하는 전압보다 높은 전압이 흘러서 그렇게 되면 부품이 망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막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사용할 건 아니에요. 공급되는 것도 무지막지한 전압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부품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시하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항도 용량별로 다 맞추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다 보면 여러분이 굉장히 귀찮아할 거고 힘들어질 겁니다. 물론 나도 귀찮고요. 그래서 저항은 다 무시하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저항에 대한 이야기는 할 겁니다. 네, 전류, 전압, 저항, 전기의 종류 요 정도만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사용할 부품은 LED라는 부품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발 2개짜리 이거 쓸 겁니다. 단색 LED죠. 하나가 한 가지 색깔만 나타냅니다. 빨간 것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LED에 발이 4개 달린 거, 또 3개 달린 것도 있습니다. 발이 3개 달린 거는 색깔이 2개짜리 LED고요. 4개 달렸으면 3색 LED입니다. 물론 그걸 조절해서 다양한 색깔을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LED는 그 부분을 뜯어서 보면 알겠지만 여기 다리의 길이가 서로 틀립니다. 한번 꺼내서 보기 바랍니다. 이거 흰색 LED 있죠? 흰색 LED. 이걸 꺼내서 보고요. 여기에 본 다리가 달리는 다리의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다리가 아마 이렇게 보면 아이고 안 보이네. 역시 뭘로 해야 되나? 어쨌든 꺼내서 LED 이 부품을 큰 거 갖다 색깔이 있는 거 말고 큰 부품을 꺼내 보기 바랍니다. 그럼 다리의 길이가 틀립니다. 즉 극성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긴 놈이 플러스, 작은 놈이 마이너스의 극성을 갖습니다. 나중에 아두이노 보드에다 연결할 때, 브레드보드에다 꽂아서 사용할 때 극성을 주의해서 꽂아줘야 됩니다. 뭐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거든요. 요 이제 볼 LED인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한쪽 이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부분이거든요.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 혹시라도 다리의 길이가 잘못해서 잘라갖고 동일하게 만들어졌다면 이 모양을 보고 맞추는 거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 속을 보고 맞추기도 합니다. 요게 모양이 작은 놈이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큰 놈이 마이너스거든요. 이걸 보고 구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네. 난 무조건 다리 길이 보고 합니다. 여러분도 제 제자니까 다리의 길이 보고서 극성을 구분하기 바랍니다. 이 다이오드는 기본적으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하나씩 붙인 상태로 만들어집니다. 전자 소자들의 대부분은 반도체 소자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가장 기본이 되는 반도체가 바로 LED라는 반도체입니다. 이건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 하나의 어떤 특성인데 둘을 붙였을 때 전기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그런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겁니다. 알고 있고요. 반도체 부품 반도체 일종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양극과 음극, 애노드, 캐소드란 말도 쓰는데 이렇게 2개의 극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다리 각각 나누어져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두 다리는 긴 쪽이 양극이고 짧은 쪽이 음극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구분해 주면 되겠죠.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자, 긴 다리가 플러스, 작은 다리가 마이너스. 이건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불이 들어오는, 빛이 나는 그런 부품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엄밀하게는 LED가 아니라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발광, 라이트 에밋, 그렇게 해도 되나? LED 맞네, LED 맞습니다. 다이오드라고 구분하는 것 때문에 잠깐 착각했습니다.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딱 합치면 이걸 다이오드라고 하거든요. 아까 설명할 때 이걸 좀 넘어가고 얘기했네. 다이오드 중에 빛을 내는 다이오드를 발광 다이오드, 즉 LED라고 합니다. 다이오드는 반도체 부품의 일종이거든요. 말이 좀 섞였습니다. 오케이? LED의 특성, LED는 극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연결하거나 같은 극성에 연결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면 파손될 수도 있죠. LED가 필요로 하는 전압과 전류는 LED 색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2.3V를 쓴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2.3V에 전압은 약 20mA 정도 사용하는데 몰라도 되겠죠. 그리고 색깔을 보면 흰색이라든지 블루, 이 블루 계통이 전기를 좀 많이 먹습니다. 파란색들이. 나중에 나중에 개발되기도 했고요.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빨강, 노랑들은 2.3V고 전기를 좀 덜 먹는다는 거
아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알면 더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동작할 때 테스터기로 전압을 찍어보게 되면 이렇게 2.32V 정도 사용하는 걸로 나옵니다. 일단 테스터기라는 걸 찍어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우리가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는 5V를 걸어서 쓸 거고요. 저항을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에 5V가 흘러도 쉽게 파손이 되진 않습니다. 금방 파손이 안 된다는 거지. 파손이 되긴 됩니다. 좀 우리가 쓰는 동안 뭐 1, 2년 안에 파손은 안 될 것 같고요. 물론 거꾸로 꽂거나 아니면 과전류가 흐르게 되면 파손될 수는 있습니다. 잘못되면 다른 부품 쓰면 되는 거니까요. LED는 극성이 있다는 거 색깔에 따라서 생긴 전압과 전류의 양이 틀리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알기만 하면 됩니다. 예,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건 전기 전자 등 기초사항들, 오늘 사용할 부품 LED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오늘은 아두이노 우노, 즉 아티메가 328이라는 칩이 박혀 있거든요. 이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일종의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우리가 쓰는 PC 컴퓨터는 인텔 CPU가 들어있죠. 32빗, 64빗. 네, 막강한 프로세서가 들어있는 거고요. 우리가 쓰는 거는 아티메가 328, 엄밀하게 아티메가 32라고 하고요. 비트 수는 8빗 마이크로 프로 CPU입니다. CPU. 거기다가 키보드, 모니터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사용이 좀 제한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데이터 처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디지털 데이터를 처리한다. 그렇지만 아날로그 데이터도 처리가 되는데 이 칩 내부에는 아티메가 328 칩 내부에는 ADC라는 부품도 들어 있습니다. 얘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꾸고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에 보면 A01, 02, 03, 04, 05라는 핀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주로 아날로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핀들입니다. 디지털로 쓸 수도 있고요. 성능에 따라서 아날로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도 있고요. 이 모든 핀들이 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LED를 이용해서 디지털 데이터 입출력, 특히 출력 방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쓰는 게 아트메가 32구나. 8빗이었네. 그렇지만 이게 디지털로 처리가 되는 건 맞지만 ADC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어. 그리고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는 약 20개 핀 정도, 즉 20비트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입출력이 가능한 비트 수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제일 먼저 우리 LED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키트 속에는 브레드보드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예, 브레드보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두이노 우노 보드 가지고 있고요. 점퍼선도 있을 겁니다. 아, 이건 간단한 CAD 소프트웨어로 그린 거거든요. 이렇게 연결되는 정도만 보면 됩니다. 내가 이런 그림을 표현할 때 보면 검은색으로 표현한 건 대부분 다 그라운드에 연결된 것들이고요. 빨간색으로 표현한 건 신호선 또는 VCC, 즉 플러스 5V, 마이너스 3V 연결될 때 빨간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보고서도 아 이건 주로 검정색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 이건 그라운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LED 길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옆으로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놈이 긴 놈입니다. 이게 깁니다. 롱입니다. 네, 긴 다리고요. 직선으로 내려온 게 숏입니다. 짧은 다리입니다. 즉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얘가 플러스 전기를 연결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요 그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 쪽 옆으로 뻗정다리한 놈한테 VCC가 연결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LED를 연결하고 사용을 합니다. 짧은 쪽은 음극을 연결하고 보통 그라운드 연결해 주면 되고요. 양극 긴 쪽은 플러스 또 아두이노 핀 여기 보면 핀 번호들 쭉 나오죠. 여기 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지정한 핀에다가 연결시키면 됩니다. 네, 일단 브레드보드에다가 LED 하나 꽂고요. 그리고 점퍼선을 이렇게 나는 여기서 보기 좋으라고 여기서 이렇게 빼꽂고 여기서 또 이렇게 연결하는 걸로 했는데 여기서 꽂은 상태에서 직접 여기다 꽂아도 됩니다. 네, 여러분은 전선이 부드럽죠? 연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연결해 사용하도록 합시다. 예, 아두이노 스크래치 프로그램 실행시킨 다음에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거랑 틀리게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예, 시리얼 모니터로 출력할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핀으로 어떤 전기적 신호를 보내서 브레드보드에 박혀 있는 LED가 불을 켤 건지 말 건지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이렇게 핀 모드라는 명령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몇 번 핀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를 정의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아두이노 보드의 8번 핀을 출력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내가 지금 선언을 해준 겁니다. 예, 사용자가 입력을 넣으면 인풋, 출력으로 넣으면 아웃풋 임의로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는 도중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좋은 기능이거든요. 보통 이런 거 GPIO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밑에 동작하는 거 반복되는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두 세트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여기 디지털 라이트, 디지털 신호를 출력할 때는 디지털 라이트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괄호 속에다가 몇 번 핀에 무슨 데이터를 집어넣는지 이렇게 적어줍니다. 무슨 값이나 디지털 하이로 1과 0 두 가지로 표현이 되거든요. 로우면은 0V가 공급이 되고요. 하이면은 5V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8번 핀에 0V 걸고 딜레이는 잠깐 멈춰 있으라는 소리거든요. 여기 100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1000은 기본적으로 미리세컨드입니다. 아두이노 스케치에서 쓰는 편. 미리세컨드는 밀리미터 그거랑 비교해서 100분의 1이 아니라 이건 1000분의 1초를 얘기하는 겁니다. 1000분의 1초를 얘기합니다. 1000분의 1초. 그래서 1000이라고 적게 되면 1초가 되는 거죠. 약 1초 동안 멈추었다가 다시 디지털 라이트 8번 핀에 하이 값을 집어넣어라. 대문자로 씁니다. 이건 상수입니다. 우리가 뭐 1V나 5V 이런 거 뭐 1이야 0이야 뭐 0V야 5V야 이런 거 말하기가 귀찮으니까 아예 프로그램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거는 하이라고 하고 흐르지 않는 걸 로우라고 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딜레이 500. 500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0.5초가 되겠죠? 0점. 일단 여기 전기 하이 볼테이지를 흘리고 그리고 0.5초 기다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룸문에 묶여 있거든요. 요 블록에 들어가서 요거 그다음 다시 열리 가서 또 요거는 로우로 바꾸고 또 1초 기다리고 하이로 바꾸고 0.5초 기다리고 이게 반복적으로 수행이 됩니다. 이걸 다 했으면은 업로드 버튼 눌러서 아두이노 보드에 연결시키기 바랍니다. 기본 사용법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다 생략을 했습니다. 보드 구성하는 거 프로그램 코드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두에 두고 따라와야 되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죠. 이번 수업은 아두이노 보드, 브레드보드 꺼내 놓고 다운로드 케이블을 연결한 이후에 부품 봉지에서 LED를 꽂아야 되고요. 점퍼선이 있었죠. 양쪽에 핀이 달린 거, 핀이 안 달린 거 섞여 있는데 그중에 양쪽 다 핀이 있는 걸 갖다가 꽂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LED 모양 이거 기억하죠? 여기서 그 다리가 길이가 틀리다고 그랬어요. 이건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거 주의해서 브레드보드에다 부품을 장착해 주기 바랍니다.